안녕하세요. 중장년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채널,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경험하셨을 만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가볍게 여겨졌던 기억 있으셨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따뜻하고 성실하게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반응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무시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는 나는 왜 자꾸 가볍게 보이는 걸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무례함을 탓하게 되고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고 단정짓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진심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씁쓸함도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혹시 그 이유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 설명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말보다 말투와 태도에서 먼저 인상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다정한 말을 하더라도 말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불확실하게 들리면 그 진심은 왜곡되거나 가볍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은 생각의 그림자다. 말이 가볍다는 건 생각이 가볍다는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 전체가 주는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말들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마도요와 같은 표현들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을 수 있지만 그 말투는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의 습관들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말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상을 결정짓고 타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리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어떻게 바꾸면 진심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지, 또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무겁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분명 따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는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말을 빨리 해요. 상대가 지루해할까봐 말을 빨리 끝내려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 속에는 배려심과 더불어 성격에서 비롯된 습관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을 빠르게 이어갈수록 상대는 당신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긴장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빠른 말투가 불안정 애착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상대방은 당신이 조급하거나 불안해 보인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 또한 말의 속도와 감정 상태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안하거나 긴장된 상태에서는 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말을 빨리 해야 안심이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결국 말의 속도는 당신 내면의 중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57세의 김 과장님은 회의 시간마다 누구보다 먼저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분위기를 살리려는 배려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은 항상 가볍게 말씀하셔서 진지한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그 말은 김 과장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심을 다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이 빠르다는 것은 단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대를 기다릴 여유가 있는지,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중심이 잡힌 사람으로 보이며 말과 말 사이에 침묵을 둘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신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인의 설교, 정치인의 연설 또는 존경받는 선배의 조용한 한마디가 더 깊고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말의 속도와 구조가 주는 심리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의 정 여사님은 딸과의 대화에서 늘 말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이야기하면 자꾸 숨이 막혀요. 그냥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정 여사님에게도 낯설고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걱정과 사랑이 담긴 말이 오히려 압박으로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필요한 여백이 됩니다. 말과 말 사이에 놓인 쉼표는 그 자체로 말에 무게를 더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의 속도를 바꿔갈 수 있을까요? 우선 말을 시작하기 전에 호흡을 천천히 내쉬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올라올수록 말은 더 천천히 해야 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멈춤을 두고 중요한 말 앞에서는 한 박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말투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급했었나?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것은 나는 내 말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상대에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 사람은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 가볍게 대해선 안 될 사람이다. 빠른 말투는 진심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말하는 습관은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는 첫 번째 변화가 됩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천천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말은 더 이상 가볍지 않은 말이 될 것입니다. 제가 뭘 하겠어요? 원래 제가 좀 부족해서요. 이런 말을 혹시 습관처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처음에는 겸손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자기방어적 비하라고 부릅니다. 이는 상처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로 작용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낮추면 누가 뭐라 해도 덜 아플 거야. 실망당하지 않기 위해 기대 자체를 낮추는 거야. 이러한 심리가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말은 타인에게도 분명한 신호로 전달됩니다. 이 사람은 존중받을 필요가 없구나. 결정권은 없어도 되겠네. 조연 역할이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처럼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63세의 오 선생님은 은퇴 후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항상 따뜻하고 성실한 분이지만 저는 배운 게 없어서요. 젊은 분들이 더 잘하시니까 저는 그냥 옆에서 도울게요. 이러한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입 팀원이 회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선생님은 그냥 서포트만 해주시잖아요. 중요한 건 저희가 정하죠. 그 말은 오 선생님께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었고 겸손하게 표현했던 말이 결국 자신을 투명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남이 당신을 높여주지는 않는다. 이 말은 겸손과 자기 비하의 경계를 분명히 짚어줍니다. 겸손은 품격이지만 자기 비하는 자기 존재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낍니다.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무게를 실기 때문입니다. 58세의 이모 씨는 친목 모임에서 분위기를 잘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난 머리가 나빠서 계산은 못해요. 그런 건 똑똑한 사람들이 하세요. 전 그냥 따라갈게요.
처음엔 웃음으로 넘겼지만 점점 중요한 의사결정 자리에서는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내뱉은 말에 설득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 습관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뭘 하겠어요는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로, 제가 잘 몰라서요는 배워보겠습니다로, 제가 못나서요는 그래도 꾸준히 해왔습니다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칭찬했을 때는 아닙니다, 대신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말의 무게는 곧 나 자신의 무게입니다. 존중은 외적인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무겁게 다룬다면 세상도 그렇게 대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을 낮추는 말 대신 자신을 인정하는 말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가볍게 여겨질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흐르고 결론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었지만 어느 순간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 거죠?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이 없는 말은 듣는 사람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말하는 사람을 가볍게 느끼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인지 과부하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구조가 명확하고 요점이 분명한 말에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반면에 장황하고 요령 없는 말은 피로감을 유발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55세 박 사장님은 모임에서 유쾌하고 활발한 분위기를 이끄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말이 너무 많아서 부무지 핵심이 뭔지 모르겠어. 듣다 보면 다 잊어버려. 그날 이후 박 사장님의 말은 자주 끊기게 되었고 대화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가볍게 여겨진 걸까? 실제로 많은 말 뒤에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또는 침묵이 어색하여 말을 계속 이어가거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해야 안심이 되는 설명 강박도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는 결과적으로 진심의 깊이를 흐리고 말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9세 최 여사님은 퇴근한 아들과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그 말에 최 여사님은 서운함을 느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 말 속에는 사실 오늘 하루 너무 외로웠고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말하지 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황한 말로 포장되었고 상대에게는 피곤한 수다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말은 내용뿐 아니라 구조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따뜻한 진심이라도 전달 방식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무게는 줄어들고 가볍게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결론을 먼저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보다는 어제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시작하는 말은 훨씬 더 신뢰를 줍니다. 둘째, 자신의 이야기를 3문장 이내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힘은 곧 정돈된 인상을 주는 힘이 됩니다. 셋째,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고 말의 품격을 더해주는 중요한 여백이 됩니다. 넷째, 핵심 단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죠 보다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와 같이 정리된 느낌을 주는 표현이 신뢰를 형성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간결함은 지성의 상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짧게 한다는 것은 단순함이 아니라 깊이 있는 생각을 정제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 말 속에도 정돈된 구조와 핵심을 담아야 할 때입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무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의 구조와 여백이 바로 당신의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간결하게, 조금 더 정돈된 말로 당신의 진심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쳐주는 태도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 공감이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점차 당신을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56세 장 차장님은 후배들의 의견을 언제나 경청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대로 진행하자. 처음에는 배려심 깊은 선배로 존중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장님은 자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결정은 우리가 하지. 차장님은 그냥 동의만 하시잖아. 장 차장님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감은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후배들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히려 존재감 없음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말습관을 관계 피로 회피형 말하기라고 설명합니다.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장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존중을 함께 잃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중심이 있고 책임질 수 있는 태도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60세 윤 여사님은 성인이 된 두 딸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네 말이 맞아. 엄마는 중요하지 않아. 너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답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무 생각이 없잖아. 다 좋다고만 하니까 더는 고민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윤 여사님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진심을 담아 전한 말이 오히려 무의미한 응답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공감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이 빠진 공감은 의미 없는 동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이해이고 의견은 존재의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숨긴 자는 결국 타인의 소음에 묻힌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공감 후 전환하는 말 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말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와 같이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한 뒤 자신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습관이 존재감 있는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갈등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진심 어린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의 생각을 더하는 순간 그 공감은 신뢰로 연결됩니다. 이제부터는 고개만 끄덕이는 공감이 아니라 그 말,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로 당신의 존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마디는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히 중장년 세대는 감사와 사과를 미덕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예의를 먼저 생각해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자동적으로 반복될 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흐려지고 결국 아무런 무게도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60세의 송 과장님은 정중한 태도로 후배들에게 늘 감사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수고했어, 고마워. 파일을 받을 때는 고마워요. 심지어 전화통화 후에도 통화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후배들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은 늘 감사하다고만 하셔서 진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송 과장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언어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의 단어가 너무 자주 반복되면 그 말에 담긴 감정적 가치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말은 남지만 마음은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감사하거나 사과할까요? 첫째는 미안함의 문화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관계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중장년층은 예의를 중시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를 예의 바름의 표현으로 배운 세대입니다. 둘째는 관계 유지에 대한 불안입니다. 혹시 상대가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무례하게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미리 고마워요, 미안해요를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가볍게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58세 김 여사님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항상 감사와 사과를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괜히 말을 꺼냈구나. 미안하다. 네가 힘들 텐데 와줘서 고맙구나. 이 말들은 배려심 깊은 마음에서 나왔지만 어느 날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죄송하다고만 하셔서 대화가 더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따뜻한 마음이 그 말 속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인 표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지금 도와주지 않았으면 정말 곤란했을 거예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과에도 태도를 담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보다는 이번 일로 불편하셨죠?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 단순한 사과를 넘어 신뢰를 쌓는 표현이 됩니다. 셋째,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감사나 사과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 3초의 여유가 말의 진심을 담아내는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말은 반복될수록 가벼워지고 마음이 담길수록 무게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며 죄송합니다는 책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면 단어가 아닌 맥락과 표현 방식이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가볍게 던지는 감사합니다 대신 당신 덕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와 같은 진심을 담은 말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당신의 무게를 다시 세워주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도요? 이런 표현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조심스럽게 말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들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화자를 확신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이 부장님은 업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질문을 하면 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대충 그 방향이 맞지 않나? 이와 같은 식으로 답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 있는 표현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점차 후배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말은 믿고 따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항상 애매하니까요. 그 결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그는 의견을 참고만 하는 사람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가 원한 건 책임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틀릴까봐 조심스러웠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움은 결국 무게 없는 인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 속에서 신뢰의 단서를 찾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언어적 확실성 회피라고 설명합니다. 불확실한 표현은 상대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명확하고 단호한 표현은 신뢰를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시기에는 사회가 한 사람의 말에서 경륜과 책임감을 기대합니다. 그럴수록 흐릿한 표현은 믿기 어렵다, 확신이 없다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말습관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첫째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틀릴까봐 말을 애매하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애매함이 더 큰 오해와 불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습관화된 겸손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말하면 오만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말끝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명확한 표현은 오만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2세 정 여사님은 손주 교육 문제로 아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이 너무 엄하셨던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진지하게 안 들려요. 생각이 있으시면 분명히 말해주세요. 정 여사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한 것이 오히려 가볍게 들렸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표현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로 그런 것 같아요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표현은 추측이 아닌 근거 있는 판단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둘째, 뭐뭐 같아요 대신 뭐뭐입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호한 어조는 말의 신뢰도를 높이고 당신의 중심을 드러내는 표현이 됩니다. 셋째, 평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요, 잘은 모르겠지만과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말들이 당신의 진심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족 모임, 회의,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장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갈등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라 당신이 존중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의지를 듣는다. 말의 무게는 결국 그 사람의 중심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아마도요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말이 당신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내공은 당신이 충분히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인상이자 존중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흐릿한 말은 흐릿한 존재감을 남기지만 또렷한 말은 분명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왜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된 오늘의 여정,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말습관을 함께 되돌아보았습니다. 빠르게 말하는 습관,
스스로를 낮추는 말투, 장황하고 요점이 없는 말, 무조건적인 공감, 습관적인 감사와 사과, 그리고 불확실한 표현들. 이 말들 속에는 우리가 살아오며 배워온 예의, 배려, 신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 방식은 때때로 우리의 진심을 가볍게 만들었고, 우리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가볍게 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의 무게를 다시 우리의 의지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자기 인식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정신의학에서는 자기 존중감이 회복될 때 사람의 말투, 표정, 관계가 함께 변화한다고 설명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 속에 자기 존재의 무게를 담는다. 결국 당신의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말은 곧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떠오르는 말이 있으신가요? 나는 원래 좀 모자라서요. 그냥 괜찮아요.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죠. 죄송해요. 제가 말이 많았죠. 이러한 말들 속에는 당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낮춰왔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왔는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조심스러움 속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로 당신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문장을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이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견뎌온 시간과 마음은 그 자체로 충분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무게를 말에 담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당신의 말에서 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버릇 중 오늘 가장 공감되었던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